여러분, 성공 좋아하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무바라 아동의 언어치료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SLP, 언어치료사 분도 계시고 아이의 어머님들도 계시다 보니 어떻게 설명드리면 모든 분들께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다친 발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종 무바라 관련 영상에서 무바라 아동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3가지 활동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따라해, 지시해, 그리고 기다려 활동이었는데요. 만약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전 영상을 보시고 아동에게 이 3가지 활동을 연습시켜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어른의 간단한 행동을 모방하고 간단한 몇 가지 지시를 잘 따르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잠시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익혔다. 그럼 오늘 영상의 스텝을 밟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바라 아동 아이에게 일련의 단어가 아닌 일련의 소리를 먼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무바라 아동을 둔 어머님들 그리고 치료사분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으시죠. 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인데 특히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걱정도 걱정이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답답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여기서 방금 제 말을 듣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요 라는 분이 계실 거고요. 몸짓이나 눈치껏 표현을 하다 보니 아이가 뭘 원하는지 대충 알긴 알겠는데 말소리를 내지 않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무바라의 이유와 무바라의 현 단계가 아이들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무바라에도 종류, 레벨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에서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아이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표현합니다. 잠이 올 때라든지 배고플 때 등등. 말을 한다, 즉 표현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린 시기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촉발되어요. 언어치료사들은 이를 요구하기라고 말하죠.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우선 아주 어린 시기에는 나의 생존, 조금 더 크면 나의 욕구나 흥미를 위해 요구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저 이지쌤은 무바라 아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서 치료에 접근해요. 물론 아이가 이의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 의도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이러한 친구들은 저 이지쌤은 인지와 언어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표현해서 인지 언어형 무바라 아동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내 의도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소리를 정확히 길게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니 편한 몸짓 혹은 몇 가지 소리를 쓰는 경우예요. 이런 친구들은 실행 및 처리 플러스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무바라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내 의도를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혼자 놀고 웬만한 것들은 혼자 주로 해결하고 정 안 되면 몸짓이나 울음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상호와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무바라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에 기타 감각적인 예민 둔감도나 불안 등의 원인 때문에 발화가 빨리 트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각심리와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무바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나온 몇 가지 단어들, 지금 무바라 분류에 따른 단어들은요, 그 통상적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 이지쌤이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아이가 주로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부분이 결합해서 주 문제를 보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아이의 예후도 확인할 수 있고 치료 접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지쌤 같은 경우 임상에서 무바라 아동을 만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원인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치료 목표 및 치료 방법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럼 유형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지 플러스 언어형 무바라 아동입니다. 아이가 아직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 개념의 발달이 미성숙해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 산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해요. 또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말소리로, 특히나 정확한 규칙을 가지는 소리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아기 때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울음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양육자가 이미 원하는 걸 다 알아서 들어주고 있는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굳이 소리를 낼 상황이 많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언어 이전에 습득해야 하는 다양한 인지 개념들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3가지 활동을 아주 간단한 활동들로 구성하셔서 꼭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 3가지 활동을 배우면서 아이가 간단한 언어 관련 인지 개념들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쉬운 개념의 명사들, 장난감이나 음식 혹은 자주 보는 사물 등등을 하나씩 천천히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들려주어서 그 명사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별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서 했던 활동인 따라해 활동을 통해 이를 소리와 접목하여 모음 소리를 시작으로 어른이 내는 간단한 일련의 소리를 따라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우선 아이가 평소 놀거나 생활할 때 스스로 냈던 소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찰하세요.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낼 수 있었던 소리 목록을 먼저 시작하여 따라의 활동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소리, 아이가 내지 못하는 새로운 소리나 새로운 단어를 들려주어서 가르치기보다는 평소 놀 때 아이가 낼 수 있었던 소리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소리를 먼저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소리에서 점차 확장되어서 여러 가지의 소리를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행 및 처리 그리고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무바라 아동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는 몇 가지 동작이나 혹은 몇 가지 소리를 의도적으로 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엄마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소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이나 소리를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킨다거나 정확하게 말하는 단어는 몇 개 없지만 와, 이야, 히히히, 우이 이런 식의 감탄사가 섞인 소리가 표현 시 자주 나타나는 경우. 또 이런 친구들은 혼자 놀 때 마치 외계어처럼 옹알옹알거리면서 긴 소리로 무언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엄마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주 양육자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눈치껏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직 미성숙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보이는 미성숙한 몇 가지의 방법만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욕구가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료한 말소리, 보다 많은 단어, 정확한 단어를 습득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의 아동들은 언어의 실행 및 처리 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단어를 배우고 산출하는데 자기의 또래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아이는 힘드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미성숙한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른이 정확한 단어, 많은 수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가 현재 낼 수 있는 소리에서 부정확하더라도 단어스럽게 낼 수 있는 소리를 자주 내주시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정확도의 목표를 두시기보다는 빈도수를 늘리는데 목표를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 좋아하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이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러한 경우의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어른처럼 정확하고 명료하고 긴 문장을 산출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른이 사과해봐 라고 정확한 말소리의 단어를 요구하면 아이는 자신이 그것을 아직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무바라 아동들 같은 경우는 혼자 놀 때 옹알옹알 거리는 소리는 많은데 뭔가 엄마가 단어를 들려주면서 따라해보라고 하면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나 이 경우의 아동들도 아이가 혼자 스스로 놀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낼 수 있는 소리 목록을 관찰하세요. 아이가 만약에 뽀로로를 가지고 놀면서 와 뽀로로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뿌아 뿌아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어른은 그래 뽀로로가 미끄럼틀 타네 슝 뽀로로가 미끄럼틀 타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우선은 아이가 내는 소리와 같은 혹은 비슷한 소리로 반응을 해 주시고요. 그 소리를 자주 내게 유도해 주세요. 뽀로로라고 정확하게 들려주시기보다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뿌아뿌아 할 거를 10번, 20번 뿌아뿌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방금 활동을 통해서 뿌 소리를 낼 수 있고 아 소리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셨다면 뽀로로라는 단어보다는 붕 부앙과 같이 아이가 냈던 소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소리를 다른 개념과 연결시켜서 연습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출발점이 정확한 단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평소 낼 수 있는 그 소리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단어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아이가 내던 소리를 활용해서 아이가 그 소리 목록을 더 자주 낼 수 있도록 빈도수를 높이는 것. 그래서 아이가 일정 소리를 낼 때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나중에 천천히 그것을 정확한 소리의 단어로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을 제공해 주는 것. 명료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이 어렵고 언어 발달이 늦은 무바라 아동의 유형입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였는데 상호 플러스 언어형 무바라 아동들은 타인과 의사를 주고받는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릴 때 오히려 키우기 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혼자 잘 놀았다, 조용했다, 수월했다, 나를 잘 찾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반면에 키우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들도 계세요. 굉장히 예민했다, 내가 떨어지면 계속 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도 계셨어요. 어쨌든 공통점은 아이가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거나 제한된 몇 가지 단어만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혼자 놀 때는 이제 자신만의 몇 가지 소리들을 잘 내는데 막상 어른이 따라해보라고 하면 그 지시에는 오반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러한 유형의 아이들의 말을 틔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발화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상호작용의 무관심에 있다면 상호성, 즉 타인과 소통할 기회를 늘려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래가 노는 방식이나 혹은 어른이 계획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소통을 이끌려고 하면 분명히 아이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상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더라도 분명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정한 활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템,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심사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턱대고 아이에게 소리를 따라하라고 하기 이전에 관심사를 찾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것을 꼭 어른이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소리 나는 팝업북을 엄청 좋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팝업북을 우리가 집에서 평소에 아무렇게나 놔두었어요. 거실에 아무렇게나 놔두어서 아이가 얼마든지 만지고 놀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니까 자주 만지고 놀겠죠. 그럼 아이는 이 팝업북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나 선생님이 그 팝업북을 뺏으면서 엄마 해봐. 그럼 줄게. 라든지 주세요 해야지 그럼 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추후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어른이 같이 와서 놀려는 그 행동을 아이 입장에서는 방해로 여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동을 둔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놀려고 하면 아이가 자꾸 혼자 놀아요. 이러한 유형의 아동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을 우선 잘 관찰하시고 호기심에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는 그러한 아이템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엄마나 선생님이 먼저 가지고 놀거나 먹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아이가 잘 때 숨겨두시고 일주일쯤 뒤에 갑자기 엄마가 들고 나타난다든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치료 초반 아이의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아이가 호기심에 만져보는 물건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관심을 두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아이가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아이템들의 유형들을 따로 보관을 해두는 것이죠. 그 물건에 대한 통제권을 어른이 쥐고 어른이 쥔 상태에서 아이에게 따라해 활동을 통해 발성을 유도합니다. 이때 역시나 아이가 행동 중에 관찰해서 나왔었던 그 소리, 즉 아이가 현재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소리를 먼저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몇 번 성공 시 그 아이템을 일정 시간 혹은 일정 개수 아이에게 꼭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한 번 시작한 뒤에는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딸기를 좋아해요. 엄마가 집에서 딸기를 좋아하면 딸기를 예쁘게 씻어서 자른 다음에 그릇에다 일정 개수를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이가 딸기를 보고 달려오겠죠. 그때 딸기를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기에 대한 통제권을 엄마가 쥐고 잠깐만 기다려봐, 따라해, 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내면 잘했어 하고 그 딸기 중에 하나를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아이가 오물오물 맛있게 잘 먹을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또 딸기를 먹고 싶겠죠. 그때 바로 또 따라해 우 라고 아이에게 지시하고 아이가 그것을 성공하면 또 딸기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그 활동을 시작하면 수차례 5번에서 10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이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발성을 유도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아이 한 번, 어른 한 번, 아이에게 상호성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와 일련의 활동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아이가 즐거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받는다 라는 경험을 상호의 경험과 아이가 좋아하는 일련의 경험을 이렇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아이가 앞으로도 상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게 해준 뒤
아까 예를 들었던 팝업북을 실컷 가지고 놀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씻어놓은 딸기를 아이가 이미 다 먹었어요. 즐거운 것을 아이가 충분히 다 제공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이한테 어떤 지시, 특히나 무바라 아동에게 발성에 대한 지시를 시킨다면 아이는 그 지시에 반응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어른이 가지고 적정한 타이밍에 아이가 낼 수 있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지시를 통해 발성을 유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무바라 아동별 아동의 발성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지 무바라 중재 프로그램에 있는 몇 부분들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상으로 얘기를 하려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짧게만 소개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어떠한 경우의 아동이건 무바라 아동은 포인팅이나 손 모으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동작들을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같은 물건을 매칭하기 등과 같은 몇 인지적 과정들을 꼭 활동으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다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